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생학습원이고요. 우리 중간에 새치기에서 저번 주까지 글씨 팡팡에 메시지 만들기와 사진의 글씨 쓰기를 하셨는데, 이번 주는 카카오톡 마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단체방 있으시죠? 단체방을 터치해서 열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못한 게 뭐냐면 여기 더하기 부분에 있는 건 다 하신 거고요. 일정 안 한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중간에 다른 거래서 지금 일정들 보내신 거, 톡 도로딥에 보내신 거, 일정은 모든 사람이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지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모임이 오늘 있어.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요 더하기 부분에 일정에 할 일에 넣는 거를 제가 수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4주가 지났나? 3주가 지났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데, 한번 제가 빠르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삭제하는 방법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더하기를 누르시면 일정이라는 게 있어서 일정을 하셔서 일정 등록을 하시면 다 같이 무슨 일정이 있어 다 같이 알 수 있는 거고, 할 일 등록을 하면 내가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할 일 등록을 하면 보통 아침에 내가 일어나는 시간에 옵니다. 여기 보시면 7시 30분에 이렇게 톡 비서가 저한테 너한테 오늘 일정 몇 개가 있고 할 일이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아침에 옵니다. 그리고 일정에 넣으셨을 거고, 따로 톡 칼린더라는 일정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칼린더라는 일정이. 그래서 요 톡 칼린더에 하셔도 되고, 이제 더하기에서 일정을 넣으셨을 경우, 일정 등록하실 때 제목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모임이 뭐 산악회면 산악회, 카페에서 모이는 수다방이면 수다방, 그런 식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시작 날과 종료 날을 터치해서 내가 시간과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내가 쓰실 수 있는데,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가 같아야지만 된다. 그 다음에 더보기를 터치를 하시면 일정 제목을 먼저 썼으면 여기 일정 제목에 들어가 있고요. 매달 모이는 거다 그러면 요 더보기 옵션에 가면 반복 안함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반복 안함을 터치하면 매일 모일 건가, 매주 모일 건가, 매월 모일 건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선택해서 쓰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이 이렇게 옵니다. 지금 우리 방에 보내신 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볼게요. 일정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오면 여기에 상대방한테도 가니까, 그 단체방에서 일정 체크를 해서 넣으면 상대방한테도 가니까 응답하기 이렇게 해서 터치하면 참석할 건지, 하단에 참석할 건지 불참할 건지 미정인지 이런 거를 아실 수 있다. 이런 거를 아실 수 있어서 오늘 모임에 20명인데 지금 현재는 보내신 분, 주최하신 분 1명.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하면 제가 여기다 참석이라는 체크를 하면 여기 V자 체크가 되면서 2명으로 하단에 바뀌어서
이렇게 보인다. 누가 보낸지는 맨 앞에 사람이 보낸 건데 혹시 이게 움직인다면 방장이라고 그러죠. 왕관 표시가 있는 사람이 주최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내셨는데 나는 이거를 매달 했더니 귀찮아. 그거 하다 보니까 이게 와해가 돼서 이 모임이 필요 없어질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는 요 점 3개를 하셔서 삭제라는 걸 누르시면 얘가 삭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내 폰에서만 삭제되는 거고요. 주최하신 분이 삭제를 해야 전체적으로 다음 주에 안 오고 뭐 요런 것들이 생깁니다. 주최하신 분이 삭제 안 한 거는 내 폰에서만 삭제된다. 일정 체크가. 자, 삭제는 터치하셔서 점 3개 누르시면 삭제가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좀 시간을 좀 두고 얘가 자동으로 예약이 됩니다. 시간을 내가 설정 안 하면. 자, 요런 기능이 있었다. 그 다음에 요 더하기 부분은 그렇게 해서 다 끝냈고, 요 얼굴은 이모티콘 사용하는 거 하셨고, 그 옆에 보면 샵이 있습니다. 샵. 이 기능을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자, 이 샵 기능은 우리 네이버에 검색하고 똑같아요. 카카오톡을 하다가 내가 여기다 뭘 샵을 터치를 하고 뭘 누르면 물어보면 대답해줘요. 뭔지. 그래서 샵을 터치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검색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게임도 할 수 있다. 자, 제비뽑기라고 한번 써볼게요. 샵 쓰고 제비뽑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옵니다. 자, 못 오신 분은 빠르게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시면 자동으로 꽝 뽑기의 줄이가 있죠. 지금 이거는 꽝 뽑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꽝 뽑기. 꽝은 지금 1명이다 그랬는데, 자, 더하기를 해서 꽝을 몇 명을 할 건지 본인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에 지금 저까지 합쳐서 20명인데 지금 3분만 제가 꽝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3사람을 넣었어요. 자, 그래서 공유를 하면 우리 방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방으로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하는 방법을 배우시기 때문에 다 같이 하셨는데 제가 보낸 거에서 전체 결과 확인을 터치를 하시면 결과가 나와요. 누가 꽝이 되고 누가 당첨이 되고. 자, 경진, 손형종, 조태수님이 꽝입니다. 이렇게 써있죠. 제 걸 터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낸 자, 이렇게 해서 꽝이 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꽝이 되면 기분이 별로죠. 우리 생각에 똥손? 뭐 뽑기 했을 때 꽝하면 똥손 그러죠. 그래서 기분이 나쁜데 이걸 어떻게 전환하냐면 원래는 이 3분이 지금 현장에 계시면 제가 선물 드립니다. 꽝인데? 기분이 나쁘니까 기분 전환. 기분 나쁘고.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계시면 선물을 드리는데 저는 노래하는 거 참 좋아해요. 제가 노래를 못해서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좋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언니 오빠야.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선물 받으러 나왔을 때 뭔가를 하나를 시키는 거야. 모임에서 노실 때. 그렇게 해서 게임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꽝이 돼서 기분이 나쁘는데 선물 받으러 나오라고 해서 좋아서 나왔어. 그랬더니 그냥 안 준대. 받으러 나와서 도로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다못해 엉덩이로 이름이라도 쓰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꽝을 몇 명을 선택할지는 본인 마음이고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하단에 꺾음새 해서 다시 나오셔서 자, 샵 하신 다음에 제브 뽑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엔 꽝 뽑기였고요. 자, 옆에 보면 순위 뽑기가 있습니다. 순위 뽑기를 터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순위 뽑기에는 참여자가 20명이다. 우리 방에 저까지 20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1등에서 20등까지 생기겠죠. 이렇게 1등에서 20등까지 생기면 그래서 공유를 터치를 하면 저희 방으로 갑니다. 저희 방으로 가면 누굴 거 본다? 제 것만 본다. 원래는 주차하는 사람이 저니까요. 자, 요렇게 해서 전체 결과 확인을 터치를 하면 순위가 나옵니다. 효초로 선생님 1등 하셨네, 오늘. 왜 아니야? 제가 보냈잖아요. 제 거에서 1등 하셨다고. 자, 한인경 선생님? 예, 2등 하셨고. 자, 류수님 선생님 오늘 안 오신 것 같아요. 오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1, 2, 3등한테 제가 선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비 뽑기는 좀 쉬운 편이고요. 자, 되돌아오게 하셔서 우리 방으로 오세요. 우리 방으로 오시면 샵 터치해서 사다리 게임, 사다리 타기 한번 터치해보세요. 얘는 좀 더 많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요. 여기는 자 참여자가 몇 명인지 미리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내기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보여줘요. 참여자가 20명인데 내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면 참가인이 한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하기를 해서 보통 저는 한 3분 남겨놓고 여긴 좀 많다. 3분 정도 남겨놓고 17분으로 만들었습니다. 더하기를 해서. 자, 이렇게 해서 17명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는 직접 내기라는 글자 여기 있으시죠? 자, 여기 밑으로 화살표를 터치를 하시면 자, 간식 내기 있습니다. 완전 좋아하시네. 자, 간식 내기를 터치를 하시면 금액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간식 사오시는 분 써 있고요. 자, 그러면 20명인데 17명만이면 나머지 3분은 돈도 안 내고 사오는 간식 그냥 먹는 거야. 득템이죠? 요렇게. 그래서 득템하시는 분을 놔둬야 재미있을 것 같고요. 지금 20명이기 때문에 요렇게 하시면 2분이서 간식 사오기에는 좀 손이 모질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금액들 쭉 써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 한 칸을 터치를 하시면 자 지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3,000원이라고 써 있는 걸 제가 지웠습니다. 그래서 간식 사오기 한 분을 더 이렇게 한 분을 더해서 3분이서 같이 사오는 거. 자, 이 3분은 돈 안 내는 대신 몸으로 때우시는 거예요. 금액도 이렇게 7,000원부터 나왔는데 금액도 우리가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00원부터 낸다든지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유 누르시면 터치하시면 우리 방으로 갑니다. 자, 우리 방으로 가면 누구 거 본다? 강사 거, 내 거. 자, 그래서 전체 결과 확인 그러면 터치해 보시면 자, 뭐라고 써 있냐면 10명이 초과하면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밑으로 화살표를 터치해 보시면, 그 다음에 쭉 오시면, 자, 아는자 선생님은 돈 안 내고 간식 사러 다녀오셔야 돼요. 자, 최영진 선생님하고 김명자 선생님 세 분이서 나란히 손잡고 다녀오시면 되겠네. 간식 사고. 와, 유수미 7,000원 내야 되네. 큰일 났네. 최고 비싼 거 당첨됐네. 자, 요렇게 해서 김영주 선생님, 박두용 선생님, 이원선 선생님은 돈 안 내고 사오는 거 그냥 앉아서 드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에 보면 다시 사다리 타기라는 글자가 있어서 다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 화면으로 다시 옵니다. 내기 1명, 참여자 20명. 자, 여기다가 아까 같이 똑같이 17명 해놓고, 아이들은 이거를 굉장히 현명하게 써요. 여기 직접 내기에 보면 과제 역할 분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분담해서 소스 갖고 오는 사람, 포트폴리오 만드는 사람, 발표하는 사람 다 해서 이런 것도 나눠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오늘 뭐 먹지? 집에서 의견이 불문해. 그러면 최소 3사람은 있으면 이게 가능해. 메뉴 2가지만 딱 정해서 넣어놓고 투표하는 거야. 뭘 먹을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펜션 잡아서 놀러 가시면 이런 거 좋습니다. 집안일 분담. 집안일 분담 딱 터치해 보시면 욕실 청소부터 설거지, 요리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친척들하고 우리 가족만 갔을 때는 별거 아닌데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아니면 형제들 다 해갖고 여름 휴가 가고 그러면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펜션 가셨을 때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여자만 다 할 필요 없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요즘은 다들 도와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뭐 큰 방, 작은 방 해서 거실 청소 이런 거 아까처럼 손가락으로 터치하셔서 지우고 빨래는 몇 박 며칠 안 가면 굳이 빨래를 할 필요가 없어서 보통 보면 1박 2일 가시잖아. 그러면 빨래는 지우고 설거지. 사람이 많으니까 설거지 근데 싱크대가 작잖아요. 설거지는 보통 2분이서 하는데, 이거를 4분 정도 넣어서,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렇게 다음에, 욕실 청소까지는 해줄 필요 없는데, 그래도 머리카락 같은 거 좀, 하실 필요 있고, 거실, 그 다음에 여기엔 안 나와 있는 게 분리수거예요, 분리수거. 분리수거 할 팀도 우리 펜션에서 방 뺄 때 분리수거 해주셔야죠. 그래서 분리수거 할 사람도 한 2사람 정도 해서 해주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역할 분담을 나눠서 하실 수 있다는 거. 정말 요리하는 건 좀 쉽죠. 뒷정리가 제일 힘들어요. 뒷정리가 제일 힘들고, 그다음에 저는 이 설거지는 꼭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서서 한 번 정도 해볼 필요가 있다. 해가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러면 뒤에서 보는 며느리가 아주 속 시원하다. 진짜 불평이 없겠네. 예, 이렇게 하면 요건 이제 저는 좀 밑에라 위에 많으니까 밑에라 살짝 애기 떨면서 이거 아이 내가 뭘 설거지를 어떻게 그럼 이거 게임이잖아요. 살짝 이렇게 하면 좀 들어주셔요. 불평 불만 없이. 그래서 방도 여럿이서 나눠서 청소하는 게 굉장히 불평 불만 없고 현명하게 쓰실 수 있다. 자,
이렇게 요거는 설명만 드릴게요. 이런 것까지도 하실 수 있다. 샵에서는 검색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카톡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샵에서 터치하셔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자 원래는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글씨를 팡팡을 먼저 해서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자, 샵 터치하시고 텍스트콘이라고 있습니다. 자, 웃는 얼굴 옆에 샵을 터치하신 다음에 텍스트콘이라는 글자를 쓰면 요런 애들이 나와요. 그러면 자, 여기 보면 글자는 51자까지 가능하다 써 있고요. 51자라는 게 띄어쓰기 점 요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색종이입니다. 이게 핑크색 누르면 핑크색으로 파란색 누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종이를 선택하셔도 돼요. 메모장 색종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직장인 어록이라는 걸 한번 선택해 보실게요. 자, 요즘 현대 직장인들이 쓰는 말이래요.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공유라는 글자를 터치를 하시면 우리들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있어요. 자, 다시 샵해서 테스트콘 텍스트콘 오시면 직장인 어록 말고 생활 명언이 있습니다. 여긴 정말 명언이에요. 한번 터치해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말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다시 샵 테스트콘 오시면 예, 올 때마다 다시 쓰셔야 돼요. 근데 자동으로 상단에 이렇게 글자 뜨니까 터치하시면 바로 열립니다. 샵 쓰고 택만 쓰면 내가 좀 아까 썼던 거 여기서 나오니까 자 이렇게 오시면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미리 보기를 꼭 눌러주세요 써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미리 보기를 안 누르면 종이만 갑니다. 요 글자 텍스트 후 미리 보기를 꼭 눌러주세요. 이 글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요 안에 내가 쓴 글자가 들어가요. 자, 핑크로 저는 놓고요.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쓰고 싶은 글자를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쓰고 미리 보기 터치하면 이렇게 글자가 들어와야 돼요. 요 글자가 요 하단으로 들어와야지만 이게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를 누르시면 방으로 가죠. 이렇게 미리 보기라는 빨간 글자를 여기 짝대기 3개 보시면요. 오늘의 일정에 지금 이렇게 들어오신 거고요. 톡칼린도 아까 보이세요. 공지를 띄우실 수도 있고요. 단체방에 뭐 여기에다가 공지글에 여기다가 글쓰기 하시면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공지를 띄웠다고 요 상단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공지사항이. 그러면 이렇게 터치해서 열면 스마트폰 방입니다.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공지사항도 이렇게 터치해서 점 3개에서 지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체방에 뭔가 공지할 게 있다. 단체적으로 얘기할 게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줄 3개 누르시면 투표라는 것도 있습니다. 투표. 그래서 단체방에서 만약에 우리가 올 가을에 단풍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여행을 좀 가야겠어. 그러면 투표를 터치를 하셔서 여기에 글쓰기를 하시면 투표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여행이죠. 여행지. 여행지. 이렇게 쓰고 텍스트에 표시되어 있을 때 여기 항목에 여행지는 산으로 갈 건지 바다로 갈 건지 그래서 이렇게 항목을 더 많이 추가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산과 바다로 나눴는데 지역으로 나누셔도 되고 그 다음에 종료 날짜를 내가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료 날짜는 이렇게 터치하시면 보통 3일 주는데 자 이렇게 해서 시간도 터치하시면 시간도 내가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확인 누르고 자 그 다음에 복수 선택. 나는 어디로 가도 좋아. 이것저것 막 하실 수 있게 복수 선택을 하시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익명 투표를 터치를 하시면 그냥 사람 명수만 보는 거야. 누가 투표를 어디에 했는지 알아볼 수 없게. 이렇게 해서 완료를 누르면 자 우리 방에 갑니다. 그래서 투표하러 가기를 터치해서 여기다 투표해 주시면 돼요. 단풍 구경 가야겠죠 요즘은? 그러면 산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어 그럼 다시 투표. 그래서 이런 투표를 받는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공지나 투표까지 하셨으면 이게 오늘 다 끝난 겁니다. 카카오톡에서 주고받는 내용 자체 하시는 거는 다 끝나신 거고요. 자, 우리 방에서 나와서 채팅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나와주세요. 채팅이라는 글자가 나오셨죠? 그러면 쭉 옆으로 가면 맨 끝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터치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편집, 정렬, 전체 설정이라는 글자 있죠? 전체 설정을 터치해주세요. 전체 설정 이렇게 터치하시면 이렇게 카카오 계정도 내가 뭘 썼는지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카카오톡 계정을 뭘 썼는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인 보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 보안은 우리 화면 맨 처음에 여실 때 잠궈 놓으셨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카카오톡도 잠궈 놓고 따로 또 사용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거 그냥 잠금 화면 없이 해 놓으시면 그냥 쓰실 수 있는데 얘를 해 놓으면 한 번 더 보안을 풀어야지만 카카오톡을 사용하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라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연락처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연락처인데 지금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친구의 일반 연락처하고 숫자가 틀립니다. 왜냐면 제 전화번호를 저장을 안 하고 저하고 친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연락처에는 없는데 카카오톡에는 있는 친구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저한테는 연락처는 없지만 카카오톡에 있는 친구로 돼서 이 친구 목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림 있습니다. 알림은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자, 알림 한번 터치해 보시면 메시지 알림에 불이 들어와 있고요. 소리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진동이 아니고 뭘 했을 때 메시지 온 걸 알려달라고 해놓은 거예요. 소리로 알려주고 소리와 같이 진동도 같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진동해 놓으면 같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알림음 우리 단체방에서 한번 해보셨죠? 알림음을 터치하면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단체방에서 했던 거는 이제 방마다 틀리게 알림음을 하실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방마다 틀리게 내가 지정해서 놓은 거는 바뀌지 않고 여기서 바꾸면 전체 카톡 소리가 바뀐다. 내가 지정해 놓은 방 말고 다른 방들은 다 여기에서 지정한 카톡 소리로 바뀐다. 아까 수업 전에 딱 제 카톡은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들으셨죠?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제가 지정한 방이 아니고 다른 건 다 저희는 사이렌 소리고요. 제가 말했지만 저희 아이들이 보내면 사랑해 사랑해, 저희 신랑이 보내면 뭐해 뭐해, 그리고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바뀐다. 그래서 터치하셔서 바꾸셔도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보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설명만 드릴게요. 여기서 특별히 하실 게 없어서. 자, 알림 표시라는 게 있는데 알림 표시는 항상 받기로 알림 팝업이라는 건 우리 스마트폰에 보시면 상단에 카카오톡이 오면 조그맣게 뭐가 뜨지요? 카카오톡 누구한테서 왔다고 뜨는 게 그게 팝업 창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알림 내용은 누가 메시지 뭘 보냈는지 살짝 다 보이게 해 놓으셨죠? 네, 요것도 내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받기가 아니고 내가 화면 켰을 때만 왔으면 좋겠어. 화면 꺼졌을 때 카톡이 오면 사실 화면이 다시 켜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5분 후에 꺼지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카톡이 한번 와서 화면이 켜지면 5분 동안 지가 안 꺼지고 계속 켜 있어요. 그런 게 그런 게 배터리 소모가 돼서 난 신경 쓰여. 그러면 항상이 아니라 내가 핸드폰을 켰을 때만, 내가 보려고 했을 때만 네가 나한테 팝업 창을 띄워줘. 그러면 여기를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누가 연락을 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어. 그러면 사용 안 하면 하시면 됩니다. 알림 내용도 이름만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이름하고 메시지들 보실 수 있고, 내용 자체 이름하고 메시지도 안 보실 수가 있어요. 카카오톡 표시만 보실 수가 있어요. 알림 내용엔. 자, 알림 셋업 메시지 표시는 누가 누구한테 왔는지 메시지 표시하는 건데, 이거를 거의 모든 창이라고 다 돼 있고요. 왜냐면 카카오톡이 오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안 알고 싶어 그러면 터치하셔서 내가 받고 싶은 채팅방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키워드 알림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꽃송이라는 글자 키워드를 여기다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소통하던 사람들 중에 다른 꽃송이라는 글자가 딱 뜨면 누가 꽃송이라는 글자를 사용했어, 한번 봐봐,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입력해 놓으시면 그렇게 됩니다. 자, 방해금지 시간은 원래는 설정을 했었는데 지금 하지 않습니다. 무음으로 놓으시면 되니까. 이 방해금지 시간은 시간을 정해주시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카톡이 안 와요. 안 알려주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렇게 시간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알림에서 상단에 화살표에서 나올게요.
다음에 화면 터치해서 오시면, 자, 지금 카카오톡의 글자 크기를 여기서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옆에 이렇게 버튼 눌러서 바꾸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폰트 크기를 바꿔주시면 그 크기가 카카오톡 전체 크기가 딱 일정적으로 그 크기로 보이게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배경화면 단체방에서 하셨죠? 배경화면 이렇게 색상으로도 그림으로도 사진으로도 바꿀 수 있다. 이거는 모든 채팅방입니다. 모든 채팅방에 제외되는 건 내가 선택해서 지정해 놓은 방만 제외가 됩니다. 모든 채팅방이 저는 다 큰데요. 제가 지정해서 변경해 놓은 방은 저희 가족들 방이겠죠. 그래서 거기는 따로 사진이나 뭐 그런 걸 올려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자동으로 놓으시는 게 맞고요. 화면에서 다시 화살표에서 설정으로 오실게요. 자, 화면이 있는가 하면 테마가 있습니다. 테마는 여기 카카오톡에서 주는 건데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배경 화면을 돈 주고 사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여기 테마다. 그래서 화면 바꿀 때 돈 주고 기본 테마는 바꿔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위로 올려놓고 채팅이라는 글자를 한번 터치하실게요. 채팅을 터치하시면 대화 백업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대화 미디어 백업하기. 자, 대화 미디어는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얘기합니다. 백업하기. 백업이라는 건 어디에 업로드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바꾸실 때 이거를 하고 가시면 잠궈 놓는 패턴을 또 있어요. 그래서 패턴 잠궈 놓는 비밀번호를 저장해 놓고 그러고 가시면 얘가 그냥 가시면 2, 3일치 백업되는 게 2, 3일치고요. 이거를 해서 갖고 가시면 2주 이상을 내가 갖고 갈 수 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백업을 항시 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채팅방 순서 정렬이라는 게 있는데 최신 순이나 안 읽은 순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최신 순은 최근에 보낸 게 상단으로 뜨는 거고 안 읽은 순은 안 읽은 게 상단으로 뜨는 거라 이게 똑같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사진 화질에 지금 원본으로 돼 있나 한번 보세요. 일반 화질로 돼 있으시면 얘를 터치해서 원본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렇게 원본으로 동영상은 고화질 놓으면 그만큼 차지하기 때문에 저도 일반 화질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미디어 자동 다운로드라는 글자 있죠. 없는 폰이 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와이파이 사용시로 바꿔주세요. 터치하셔서 항시 사용이 아니라 와이파이가 있을 때만 네가 자동으로 재생돼. 와이파이 없을 때는 내가 터치해야지만 네가 재생돼.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보시면 수압으로 답장하기가 옆으로 쓱 밀어서 한 사람한테 답장할 때 그게 수압으로 답장하기입니다. 우리 사용해 보셨죠? 옆으로 쓱 밀어서 답장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간편 녹음 버튼 사용이라는데 불이 들어오시면 전체 카톡방에 마이크가 생겨요. 불이 들어와 있으세요? 네. 자, 그래서 채팅에서 나와주시고, 자, 실험실은 설명드렸어요. 실험실에서는 뭔가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써보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실험실에서. 그 다음에 요즘 새로 나왔죠. 조용한 채팅방. 이거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요 실험실에서 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최고 뭐한 게 겨울 되면 내 폰에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혼자 눈이 내리고 봄 되면 눈꽃이 꽃들이 있고 그게 요 실험실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자, 여기 기타 있으시죠? 기타 한번 터치해 볼게요. 자, 흔들기 옛날에 코로나 있을 때 이렇게 QR코드 보여주기 위해서 이 흔들기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요 흔들기엔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지갑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택사항이라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할 게 있으면 불을 켜시면 되는데 저는 이 흔들기가 처음부터 잘 안 돼서 사용을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동영상 자동 재생에 와이파이에서만인가 한번 봐주세요. 자, 그래서 다시 꺾음새 해서 나오시고, 카카오톡도 빅스비처럼 불러서 사용하는 게 있는데 조금 불편해서 제가 수업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꺾음새 해서 나오시면 지금 카카오톡에서 하는 이거는 웬만큼 다 끝났는데, 자, 우리 카톡에 사진이나 동영상 보내시면 한 2달이면 자동으로 삭제되죠. 우리 방은 지금 4개월 동안 같이 하실 방인데 제가 링크를 보냈거나 뭘 한 게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요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가운데 말풍선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상단에 여기 상단에 터치를 하셔서 핸드폰 할 때 폰 속 해서 좌판에 돋보기 한번 누르시면 네. 오픈 채팅방이 없어서 안 되나? 잠깐만요. 폰 속 말고 뜨개질 쓰실게요. 지금 폰 속을 제가 사용한 지 좀 돼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뜨개질 치시면 여기에 뜨개질에 관한 오픈 채팅방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요 뜨개질 배우실 것 같으면 여기 가시면 자세하게 뭐가 있고 뭐가 필요한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오픈 채팅방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그런 것들도 하실 수 있다. 오픈 채팅방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다. 우리 단체방에 채널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폰속이라는 것. 얘를 한번 터치해서 들어오세요. 300명이네. 얘를 터치해서 들어오시면 화면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스마트폰 활용이라고 해서 보이셔야 돼요. 자, 이거는 왜 드리냐면 유튜브에 제 이름을 치셔도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 제 채널이 있어서 그냥 여기로 들어오셔도 금방 찾아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상단에 별에 노란색 별에 지금 불이 저는 채널 추가를 터치를 하시면 요 별이 생깁니다. 그러면 별에 넣으시고 별에 불이 이렇게 색깔이 들어오게 터치하시면 즐겨찾기로 들어간다 써 있어요. 그러면 요 하단에 보시면 웹사이트라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제 전화번호입니다. 자, 웹사이트 오시면 얘를 터치를 하시면 유튜브로 바로 넘어오십니다. 제 채널로. 그래서 여기에서 동영상 있죠? 동영상을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제가 그동안 올렸던 동영상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다른 데도 기본 수업들을 하기 때문에 거진 같이 가고요. 여기보다 한 차수가 많은 데가 북부 여성가족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보다 디테일하게 좀 더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업 끝난 다음에 보실 때는 북부 여성가족원을 터치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다. 자, 그래서 채널 추가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채널에 오시면 보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제가 되돌리게 해서 유튜브에서 나와서 다시 폰속이라는 글자가 보이게 나왔어요. 자, 다시 폰속이라는 글자가 보이게 나왔는데 여기 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보드. 자, 보드를 한번 터치해서 보시면 수업 중에 한 것도 있지만 수업에 안 한 것들도 우리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제가 다른 블로그들 사진하고 글씨 잘 올려놓으신 분들, 선전이 조금 덜 뜨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해놨어요. 자, 카카오톡 친구 삭제 이런 거 제가 수업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서 터치해서 보시면 잘 보실 수 있게. 그래서 여기 보드에 오셔서 공부하시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광고, 스팸 차단 방법 있고요. 건강검진할 때 착한 의사 앱이라는 걸 통해서 병원을 하실 수 있고, 자, 요 폰속이라는 그림이 보이시면요, 요 보드 가운데 얘를 터치하시면 보이십니다. 우리 통화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야, 나 전화 들어왔어. 조금 이따 다시 전화할게. 아니면 이제 조금만 기다려봐. 우리는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전화해도 내가 통화할 때. 그거, 그런 설정하는 거. 그런 거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쭉 보시면. 채널 추가해 놓으신 건 못 찾으시면 여기 사람 모양에 오시면 줄겨찾기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접혀 있으면 밑으로 화살표 하면 좀 아까 보셨던 폰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찾아서 들어오시면 돼요. 자, 되셨어요? 얘를 찾아서 터치해서 들어오시면 폰속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랑 보시면 된다고요. 유튜브 거하고는 별개로 그럼 따로 있는 건가요? 예, 얘는 채널이라고 유튜브하고 다르게 다른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드하고 같이 묶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 요 상단 고정이랑 다 하셨죠? 그러면 다 하신 것 같아요. 자, 전체 설정까지 제가 채널 추가까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톡은 여기서 끝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펑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네? 이게 또 새로 생겼더라고요. 이 펑이라는 게. 그래서 이 펑은 하루만 쓰고 이 프로필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루만 쓰는 나의 프로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펑이 진짜 프로필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작게 그냥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펑은 하루 쓰기 해서 사라지는 거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프로필이 3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랑하고 쓰는 거 있고 여기 가족방에 쓰는 거 있고 친구들하고 쓰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 프로필이 지금은 다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만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것도 멀티 프로필 만드는 방법도 그 보드 안에 있습니다. 수업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진행 못하는 건 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보드에다 넣어놓기도 했어요. 그리고 혹시 이제 지내시다가 뭐 궁금한데 모르겠다 그러면 카카오톡에 보내셔도 되고 1대1 개인 카톡 하셔도 되십니다. 자, 카톡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자, 우리 전체 설정 한번 해보실게요. 전체 설정. 내 폰을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단에서 하단으로 이렇게 화면을 내리시면 요 배터리 밑에 설정이라는 모양이 있으실 거예요. 꽃 모양 비슷하게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걔를 터치하시면 설정이라는 글자가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구 건지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연결에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있는데, 자, 블루투스는 이어폰들, 그쵸? 이어폰, 자동차, 거기에 보면 그들만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걔를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셀카봉 있잖아요. 셀카봉도 블루투스로 합니다. 셀카봉에 이름이 있어서 이 블루투스를 해서 하면 리모컨으로 요즘 사진 찍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V 컬러링, 투톤 서비스 이런 거는 돈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드, 루틴 이거는 화면에 관한 건데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수업에 진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소리 및 진동으로 오실게요. 소리 및 진동. 나 LG폰, 삼성폰 다 글자가 틀려서 못 쫓아오시면 말씀하셔야 돼요. 소리 및 진동 터치하시면, 자, 지금 현재 당신의 폰은 진동으로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소리로 일단 놓고요. 자, 이 벨소리예요, 벨소리. 아유, 금방 바꾸자마자 알림 소리만. 지금 소리 제 거 알림 소리입니다. 뭔가 왔을 때 알려주는 이 알림 소리에서 보시면 저는 알림 소리는 최대한 크게 해놓고 소리를 켜놓으면 무조건 크게 소리가 나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터치하셔서. 지금 바꾸시는 건 선택사항입니다. 여기에 이런 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다 말씀드리는데, 바꿔놓고 내 건지 모르면 안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알림 소리는 문자만 그래요? 문자, 메시지 그런 것들 알려주는 소리. 네. 어떤 때 보면 11도 없이 울리거나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문자. 자, 그리고 여기 꺾음새에서 나오시면 벨소리 있습니다. 벨소리. 자, 벨소리 터치해보면 지금 벨소리가 작게 되어 있는. 벨소리를 넣어놨는데, 자, 벨소리인데 요 하단에 보면 여러 가지 소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소리로 그냥 놓으시지 말고 내가 아는 벨소리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저처럼 음악으로 바꾸시려면 내 폰에 음악이 있어야 된다. 내 폰에 음악이 다운로드가 돼 있어야 음악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벨소리는 나중에 전화해서 해드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화 오는 사람마다 벨소리가 틀리게 또 해놨어요. 아이들이 하면 참 좋은 말, 사랑해요 이 한마디, 그 노래로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면 요겁니다. 그리고 저희 신랑은 또 딴 겁니다.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벨소리로 누가 전화했는지 알 수 있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벨소리 넣는 건 내 폰에 노랫소리가 있으시면
벨소리라는 글자 옆에 더하기가 있어요. 더하기를 터치를 하시면 내 폰에 갖고 있는 노래들이 이렇게 다 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하면 완료라는 글자로 누르시면 이 벨소리로 바뀝니다. 저는 벨소리에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눌러보고 바꿔주는 거 기능도 있다. 그 다음에 링 투 유라는 건 우리가 전화해보면 왜 물소리 나고 뭐 새소리 나고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잠깐만 기다리면 승미가 전화 받을게요. 뭐 이런 멘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이런 거는 돈 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 음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량을 터치해서 보면 이 음량에 벨 소리가 따르고요, 미디어 소리가 따르고 알림 소리가 따르요. 그래서 통화 중 전화음 요거는 우리가 따로 뭐 하지 않아서 제가 오지 않는데, 저도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 벨소리 다 이게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통화하다가 여 위에 소리가 작으면 위 버튼 막 누르면 통화 소리가 커지고 밑에 버튼 막 누르면 통화 소리가 작아지고 노래 듣다가도 그렇게 하면 이게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틀려요. 사실은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정을 해놓은 대로 저는 알림은 항시 이렇게 크게 오고 미디어 소리랑 이 벨 소리는 내가 그냥 꺼진 상태에서 이러면 음표 표시가 있는 거고, 미디어는 내가 미디어를 틀어놨을 때 그 옆에 측면으로 만드는 거고, 만약에 미디어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여기 와서 보셔야 돼. 그 옆에 버튼을 눌러서도 선생님 나 소리를 최대한으로 했어도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음량이라는 데 와서 요걸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요게 좀 요거예요. 여기에 지금 불이 들어와 있으면 옆에 버튼으로 되는 거고, 불을 꺼 놓으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다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량, 그 다음에 전화, 세기, 진동, 음질 효과. 자, 됐습니다. 소리 및 진동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알림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전들 오는 거 그런 거 좀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설정에 알림부터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요.